이해하세요? 지금 오늘 한 거?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다 했지 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했으면. 민법이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 민계공? 그죠? 민계공만 되면 나머지 2차는 그냥 해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얘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너무 투자를 하니까 이쪽에 투자를 못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민법 개론 되는데 뭐 2차가 뭐 어렵겠어. 그 정도 머리면 2차도 되는 거지. 그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하는 거지 뭐. 예.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만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만 스트레스 받고. 뭐 만점을 맞 60점 맞으면 되지. 뭐 100점 맞으면 뭐 줘요? 어? 뭐하러 100점을 맞으려고 그래. 60점을 맞으면 되지. 상대평가면은 열심히 해야죠. 상대평가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그들보다 뒤처지면 떨어지지만 60점 맞는 절대평가니까 내가 6점 맞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공인중개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어느 시험 1년에 한 번 없나? 마찬가지지. 대부분 시험 1년에 한 번이에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뭐 기능사라든지 기사 같은 게 1년에 두세 번씩 있지만 보통 주택관리사도 1년에 한 번이잖아. 맞죠? 대부분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난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아이씨,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에이씨, 이번에 1차만 하고 내년 2차 하지. 1차 붙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는 1차도 안 돼요. 잘 보세요. 주변에 1차 포기하고 2차 포기하고 1차만 공부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과연 1차 패스했나 한번 쭉 봐보세요. 한번. 그렇지도 못해. 맞죠? 1차는 2차는 9월에 포기해도 돼요. 9월에 포기해도 돼. 그럼 9월달하고 10월달 두 달 동안 죽으라고 1차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지? 근데 5월달부터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2차를. 뭐하러 공부해요? 아, 처음부터 1차부터 하지 그러면. 너무 빠르잖아. 2차를 포기하는 게. 5월부터 포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또 고생을 해야 되잖아. 내년에 그러면. 그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 한 번 고생할 때 한 번에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은 쉽지 이렇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이왕 고생할 거면은 1년 확실하게 고생해서 붙고 떨어지면 아예 그냥 덮어버리든지.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발을 딱 들이면 못 빼요. 합격할 때까지 공부한다고. 대부분이. 그래서 보통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 아니 보세요. 20%밖에 안 되니까 10명 중에 8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결국은. 그 10명 중에 10명 중에 2명 붙고 8명 떨어지면 8명이 다 재수를 하느냐. 한두 명은 안 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뭘 따냐. 그러고.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명에서 2명이면 쉽지 않은 거지. 학원에서 꾸준히 학원 쪽에서 합격률이 높죠. 동강 듣는 사람보다 학원에 나와서 수업 듣고 공부하시는 분이 합격률이 높아요. 동강은 이게 진짜 계획적으로 듣지 않으면 밀리면 끝나. 밀리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동강의 또 장점은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지. 하루 날 잡아가지고 10시간씩 듣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수업 빠지면 강좌 수가 일주일이면 몇 개인 줄 아시죠? 4, 6에 24, 20강 정도 돼요. 그러면 꼬박 하루를 다 들어야 20강을 듣는데 10강씩 나누면 이틀을 쉬지 않고 들어야만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죠. 하여튼 열심히 잘 하세요. 열심히. 써봐야 된다니까.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써보고 문제 풀어보고. 써보고 문제 풀어. 어떤 분들은 문제풀이 굳이 뭐 3월달에 할 필요 있느냐. 3월부터 문제풀이 해도 돼요. 그럼 책이 3월달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기출문제 교재 같은 경우 기출문제 집 있을 거라고.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거.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그러면 오늘 만약에 3절 공부했다. 그러면 이 단원에서 어떤 게 기출되는지 풀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는요. 기본서 두께가 두꺼웠어요. 옛날에는. 기본서 두께. 왜? 단원의 이론이 있고 그의 문제풀이가 60, 70문제씩 집어넣어놨단 말이지. 근데 요즘 추세가
이론하고 문제는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만 조금만 집어넣는 게 요즘 공인중개사 기본서의 기본서의 어떤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못 푸는 건 사실이지만 뭐 풀고자 하면 못 풀겠습니까? 널려 있는데 시중에 책들은 그렇잖아요. 시중에 이론도 보고 문제도 한번 보고 그래야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공부 좀 무식하게 해야 돼요. 모르면 외워 그냥 일단은 외워놓으란 말이에요.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해만. 이런 거는 이해해야지. 권리자 의무자 정도는. 권리자 의무 정도는 이해해야죠. 누가 권리 이득을 볼 것이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등기를 이제 무엇 할 수 있고 각하를 할 수 있고 각하를 할 수 있고 등기부에 무엇 할 수 있냐면 기록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신청 정보가 들어간다. 신청 정보.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무엇이 들어가냐? 플러스 첨부 정보들을 같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다가. 만약에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한이 밀어낸다고 안 됩니다라고 하고 각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신청 정보는 기존에는 신청 무엇이다? 신청 서다 이거 신청서. 그래서 신청 정보에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신청 정보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만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신청 정보에 기재되지 않는 게 뭐냐? 요거 한 문제. 두 번째, 신청 정보에 필요계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첨부 정보는 영구히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세 문제 나온 거 이 안에서만. 여기서 이제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는 거냐면 신청서에는 부동산에 무엇을 쓴다? 부동산에 표시를 써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쓰냐면 등기할 사항을 써요. 등기할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쓰냐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기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겁니다. 등기의 무엇?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기면 지상권 설정, 이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쓰냐면 등기 원인 및 무엇을 쓴다?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무엇을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 및 며느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청인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은 결과적으로 뭐를 쓰는 걸까요? 권리자와 누구를 써? 권리자와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는 지난주에 한번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부동산의 표시는 무엇을 쓴다?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쓰더라 이거.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뭐를 쓰면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지목 쓰지 않고. 한동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전유 부분의 표시는 뭐를 쓰지 않는다? 소재, 지번 안 쓰고.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표제부에 있는 거 그대로 넘어가면 된다. 이거. 신청인에 보시면 신청인의 갑구하고 울구에 뭐가 써있어요? 권리자 및 뭐가 써있어? 기타사항이 써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신청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를 쓰면 돼? 자연인의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법인의 경우에는 뭐를 쓴다? 성명이 없잖아. 그 대신에 뭐를 써줘요? 법인의 명칭을 쓰고 주소 대신에 뭐를 쓰고
소재지를 쓰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뭐를 기록하냐면 부동산 등기용 무엇을 기록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번호는 우리 교재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써 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별도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별도의 무엇을 받는다? 별도로 부여받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를 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시장구수 구청장이 부여를 해준단 말이에요. 부여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권리자인 경우라고 써 있죠. 그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등기 권리자인 경우다 이렇게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을 했으면 얘가 권리자잖아. 근데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권리자인 경우는 부여를 받는데 무조건 다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본과정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새로이 권리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무엇한다? 한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아무나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부여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권리자라고 해서 다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거. 자, 전세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자. 맞아요? 그럼 걔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다. 맞아요? 등기 올라가니까 그 전세권 마수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죠. 걔는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예요? 이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잖아. 그런 경우는 부여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리자가 부여받지만 권리자하고 다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기 명의이 되는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앞에서 공부했던 기입등기의 경우에만 부여받는 거예요. 보존, 설정, 이전 이런 거 할 때 권리자들은 새롭게 올라가는 거죠. 그들은 뭐를 받는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시겠죠? 이해가시죠? 자,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신청은 누가? 신청은 대표자 또는 누가? 관리인이. 등기는 누가 앞으로?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청서에는 이 글을 쓰는 거야. 신청서에는 대표자 관리인의 뭐를 쓰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고 사단 재단에 무엇을 쓴다?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등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인 등기부에는 올라는 가.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를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잖아. 우리가 매매하면 집주인하고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언제 봐? 계약서 쓸 때 한번 보고 열쇠 받을 때 한번 보든지 몇 번 안 보잖아요. 대부분 다 누가 등기를 해줘요? 대리인이 해주잖아. 대리인이.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법무사가 하지. 법무사가. 그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뭐만 쓴다? 성명하고 뭐만을 쓴다? 주소만을 써요. 뭐는 쓰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씁니다. 주민번호는 안 써요. 그것도 핵심이에요.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위에 의해서 대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위 신청할 때는 대위자의 또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통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무엇이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얘네 누락되면 안 돼.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뭐가 기록이 돼야 될까요? 전세금하고 목적, 전세금과 전세권의 범위. 지상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 그러니까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제 표시.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범위. 이해 가시겠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무엇이 된다?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사항이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올해 두 문제가 나온 거. 하나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써놓고 박스 하나 쳐놓고 5개 써놓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써놓고 필요적 기재 사항이 올바르게 써져 있는 거를 골라라 해가지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2개만 올바르고 나머지 틀렸단 말이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답이 니은 디귿인가 그래요. 지상권에 뭐가 써 있었냐면은 지료와 범위가 써 있었단 말이에요.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이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 이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저당권에 뭐가 써 있었냐면 이율. 저당권에는 채권액하고 채무자하고 권리의 표시가 필요적 기재사항. 이율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한 신청 정보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신청 정보에 어떤 내용을 써? 이런 거 쓴단 말이지, 이런 것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신청 정보만 이번에 2문제가 나온 거예요. 신청 정보에서만. 그러면 이러한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재돼야 될 무엇이 있다? 반드시 기재돼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얘가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만약에 무엇이 되면 누락이 됐어요. 그럼 무엇이 될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 등기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임의적 기재사항이 무엇이 되면 임의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기록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지상권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지상권은 뭐를 정확히 써? 목적을 명확히 쓰는 거야. 공작물을 소유할 것이냐,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수목을 소유할 것이냐 명확히 기록을 하면 지상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체당기간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잖아. 공작물은 5년, 건물은 15년, 경고한 거 30년, 수목 30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존속기간을 수목인데 20년으로 썼어요. 자동 30년으로 가는 거야. 안 쓰면 30년인 거예요. 왜? 법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체당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있어. 건물이 존속할 때까지. 뭐 100년으로 할 수도 있고 200년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누락이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를 쓰냐면은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무엇을 제공하냐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무엇한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지금은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지상권의 경우에도 지료는 필요기사항이 아니라 임의적기사항이죠. 그죠? 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지료를 안 써도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지상권 설정계약서라고 원인 서면에 지료가 들어가 있겠죠. 그럴 때는 누락시키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누락이 돼도 상관없지만 원인 서면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때는 누락이 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임의적 기재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특약사항들이에요. 특약 등기, 약정, 그 다음에 대표적인 뭐 존속기간,
지료, 이율 이러한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가 곧 무슨 요건이다? 등기가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간인을 해야 돼. 간인이 만약에 무엇이 되면 간인이 누락이 되면 또 각하가 돼요. 접어서 이렇게 찍는 거 간인 붙여서 이렇게 찍는 간인. 그다음 간인은 다수일 때 신청인이 다수일 때 몇 명만 해도 돼요. 1인만 하면 돼요. 여러 명일 때 한 명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신청서를 무엇하고자 할 때 신청 내용을 정정을 할 때는 다수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역시 기명날인 또는 무엇 할 수 있냐면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등등. 그리고 신청서에는 약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서울시라고 써도 등기한이 받아주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약기할 수가 없고 기재 문자가 있어. 영어로 막 쓰거나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기재 문자를 위반해도 각하가 되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신청서에는 필요기사항이 누락돼서는 안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누락이 돼도 되지만 만약에 임의적 기록사항이 원인 서면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누락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일 때는 뭐를 기록해요?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을 해야 돼. 지분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 때는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고 취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 또는 합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공유일 때는 지분을 써줘야 돼요. 그럼 합유일 때는 지분을 쓰지 않고 합유라고 써요. 그 대신에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합유의 등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합유자의 성명하고 주소가 들어가 있지 지분은 써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옛날에는 원인 서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등기할 때. 과거에는 서류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그것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그 등기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 무엇으로 그냥 간주한다? 원인 서면으로 다 간주를 해요. 옛날 예를 들어서 상속등기할 때 호족등본, 지금 호족등본 없죠? 옛날에 상속등기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원인서면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상속등기할 때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출하겠죠. 원인서면으로 취급이 된다고. 지금 옛날에는 원인서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지금은 얘가 없어져 버린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등기와 관련되어 있으면 다 무엇으로 본다? 원인서면으로 그냥 취급을 하는 거예요. 원인서면으로. 그래서 교재에서 그 부분 빼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검인 계약서가 나온다. 이거.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부 이해하셔야 돼. 표제부.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은요. 이쪽 부분들은 한 10번 읽어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은 내비로도 저절로 외워지지 않는 것만 신경 써서 외우란 말이에요. 저절로 외워지지 않는 것들만.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해야 돼. 저것도 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검인계약서는 이해를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검인계약서 등기법에도 나오고 중개실무에도 나오죠. 그죠? 검인계약서. 여기서 이제 검인이라고 써 있는데 비가 내일 비 소식이 없는데 분필이 부러지네. 힘이 많이 넘쳐나나. 검인 대상은 무엇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 이해하자. 여기 야 이제 글씨가 안 보여. 옛날에는 여기 서면 글씨 다 보이는데 지금은 글씨가 안 보여. 이해하자. 앞에 앉은 쟤요. 거민 대상은 무엇이다? 부동산만 대상이에요. 부동산. 그 부동산은 여기서 뭐가? 부동산은 토지와 뭐야?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면 뭐를 받아라? 일단 부동산이면 거민 대상이야.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선박, 임목, 재단이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무엇, 재단은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거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맞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약이라고 써 있죠? 계약에도 여러 개 있는데 계약의 무엇은 종류는 무엇하겠다?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겠다 이거야. 이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쌍무든 편무든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 써 있죠 거기? 의에 써 있잖아.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거민계약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두 가지 핵심이야. 거민계약서는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에 무엇을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 두 개. 그 두 개가 뭘까요? 계약이라는 거하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만족을 시키면 거민을 받아야 될 것이냐, 거민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거민계약서 딱 나오면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는구나.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거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여기다가 두 개를 다 충족하면 거민 받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거민 안 받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민 누가 할까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매매할 때 거민 안 받아요. 지금은 왜 매매할 때 거민 안 받을까요? 지금은 2006년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거래가액이 등기되면서 거민이 빠져요. 실거래가 신고 필증 받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거민계약서에서 매매는 거민에서 대상에서 빠져나가. 왜? 거민 안 받고 신고필증, 거래 신고한 다음에 신고필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매매할 때 거민 안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거민 담당자가 지금은 전부 다 옛날에 거민건이 100건이었으면 지금 거민은 몇 개 없어요. 그 대신에 거민 담당자가 지금은 전부 다 실거래가 그 신고 담당하겠지. 신고하는 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민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몇 개를 만족시켜라? 두 개. 일단은 선박, 임목, 재단은 거민 안 받아요. 아시겠죠?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거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거민 대상이다. 거민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안 받는다니까요. 얘는 왜 안 받는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받으면 돼요? 본등기 할 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 거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왜 안 받아요?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거민 안 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상속.
수용, 경매, 취득시효, 진정, 명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상속, 수용, 경매, 공매, 취득시효,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무슨 또 법률 규정이야. 왜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내가 언제 여기 검인계약서 할 때 법률 규정 따지고 법률 행위 따지고 그랬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안 받는 거야. 계약이 아니니까. 맞아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안 받는 거야. 두 개를 다 만족을 시켜야만 검인을 받는 거야. 증여할 때는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계약이야. 증여 계약이란 말이야. 검인을 받아야 돼. 증여 계약이란 말이야. 계약.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공유물 분할도 계약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신탁. 신탁도 계약이란 말이에요. 검인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아니면 뭐를 받지 않는다? 검인을 받지 않아.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검인을 안 받아. 그러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는 것이 있겠죠. 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인을 안 받는 경우가 있겠죠. 국가면은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 누구일 때 국가이면은 굳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일단 진정성이 확보가 되잖아. 그리고 무엇을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허가권자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 검인권자도 누구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고필증을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매매의 경우는. 자,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공부하실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약서라고 써 있죠. 계약서에만 검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인 서면에다 검인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원인 서면이 판결서예요. 판결서에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판결인 경우에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판결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돼. 그것이 무엇과 무엇을 만족을 시켰을 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을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판결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협력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얘가 얘를 판결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매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냥. 근데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있는데 얘가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승소 판결 받으면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원인 서면이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된다? 판결에 의할 때 판결서예요. 그 판결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돼요. 왜? 계약이고 소유권 무슨 등기니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거 다 써있잖아. 이런 것들 다. 다 써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왜 안 받는다?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지만 진정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이렇게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검인은 누가 해준다?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검인권을 갖는데
거민을 받으러 가면은 여러분들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매매계약서에 보시면 정면에 거민란이 있어요. 그 가져가면은 소관청에서 쾅 찍어준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심사만 해가지고 거민도장 찍어줘요. 그래서 거민권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인데 형식적 구비요건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심사한다 그러면 X. 형식적 심사더라. 그 거민은 누가 신청할 것이냐 이거죠. 가서 아무나 신청하면 돼.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이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거민계약서는 시험 문제 몇 년 전에도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거민계약서에서 시험 출제됐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뻔하지.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 나왔겠죠. 네? 거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최근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거민의 두 개만 딱 알고 있으면 자, 보세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갖다 끼워 맞춰서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고 한두 개 정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건 기억해 놓으면 되잖아. 머릿속에다. 어차피 거민 받을 것이냐 거민 받지 않을 것이냐를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인감. 자, 인감은 일단은 우리가 등기를 방문에 의해서 무엇할 수 있고 방문에 의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등기는 이제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방문해서 등기를 했을 때. 방문을 해서 등기를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공인인증을 받잖아. 전자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돼. 그럼 시험 문제 역시 인감에서도 무엇과 무엇이 나올까요? 제출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요걸 묻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도 제출해야 될 것이냐 제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정리하실 때 웬만큼 등기법을 좀 알아야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등기필증에 대한 것도 알아야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할 때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해라.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하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여야 돼. 인감은 누가 제출한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경우 제출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인감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그럼 반대는 뭘까요? 인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반대는 뭘까? 대부분 이제 그 반대는 뭐냐면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가 이거야. 권리자. 그러니까 인감은 어떤 경우 제출하냐 보통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에 제한을 받거나 그럴 때 뭐를 제출한다? 인감을 제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라면은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야. 시험에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면 즉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다? 의무자인 경우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라 이렇게 돼. 근데 이거 반대는 요거죠. 이것의 반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무엇? 등기 명의 인이 등기 무엇인 경우? 의무자인 경우에는 뭐를 제출하지 않는다?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뭐 설명했어요? 전 시간에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설명해 드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리하는데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가 돼버리면 틀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면서 무엇이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가 매도인이고 B가 무엇이다? 매수인이다 이겁니다. 누가 권리자예요? 예, 권리자죠? 누가 의무자? 매도인이 의무자죠. 인감 첨부하나요? 첨부해야지. 집이면 얘는 소유자야.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다? 의무자잖아. 등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 등기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B 앞으로 넘어왔어요. B가 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B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전세권 설정자다 이겁니다. 전세권 설정자고 C가 바로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설정자 여기서 의무자다. 맞아요? 의무자고 얘는 무엇이다? 권리자예요. 등기필증 인감 첨부하나요?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의 인감을 첨부한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거수. 왜 하는 줄 아시겠죠? 얘 소유자잖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잖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이해 가세요? 어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무엇할 때? 말소한다 이거야. 말소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죠? 인감 첨부에 안 해? 안 하죠? 왜? 그치,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해 가세요? 현재 소유자 누구? B. C한테 D한테 B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저당권자고 얘는 저당권 설정자잖아. 인감 첨부해야 되나요? 해야죠. 소유자니까. 얘가 지금 전세권 갖고 있죠. 얘가 F한테 D 다음에 E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줘. 그러면 전세권자는 의무자죠. 인감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냐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할 때 보통 첨부할까 안 할까? 임차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임차권 등기할 때. 임대인이 의무자잖아. 첨부해야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니까. 권리질권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권리질권 할 때. 권리질권 할 때 누가 의무자?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했으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잖아. 맞아요? 인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 누가 의무자? B야.
환매 특약할 때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인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을 거야. 소유권 이전하고 같이 동시에 한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밑에 부기 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요거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가 같이 들어가. 동시에 해야 돼. 그럼 매수인이 의무자죠. 환매 자체에서는. 인감 첨부하지 않아. 왜? 아직까지 그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 등기 자체를 할 때 보면은. 요거 등기할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전 등기할 때 같이 특약 등기가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이 매수인이 특약 자체 특약 등기에서는 얘가 의무자지만 아직까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가 되는 거야. 특약 등기할 때. 그러니까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저기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등기필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들어보셨죠? 등기필증. 등기필증이 누구한테 교부한다?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교부를 한다? 이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교부를 해요?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그럼 권리자는 이후에는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그럼 등기필증은 권리자가 등기필증 교부받으면 내가 의무자가 되면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증을 의무자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다시 내가 소유권 이전 받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필증 줬겠죠? 나중에 팔 때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받은 거를.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인은 소유권 인증 등기할 때 매도인은 인감 들어가나요? 등기필증은? 제출해야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증이 있겠죠? 그거 제출해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 넘어왔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얘가 얘한테 전세권 설정해주면 인감 첨부하나요? 하죠? 등기필증은? 해야지. 얘가 소유권을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보라고 이제 얘는 보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필증 제출해야 돼. 인감도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전세권을 취득을 했죠. 전세권 무수 등기할 때 맞수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죠. 인감 첨부에 안 해? 안 하죠. 등기필증은? 자, 다시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어떤 거? 기존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았던 거. 그 얘는 전세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필증 줬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B 필증하고 C 필증은 다른 필증이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얘는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얘를 보지 말라. 이쪽을 보지 말라 이거지. 소유자고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고. C는 전세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걸 받았다 이거지. 필증을. 그러니까 등기필증은 권리를 취득하면 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D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때 얘 저당권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 뭐 할 때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자 의무자죠.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되지만 뭐는 필요 없어? 인감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냐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아시겠죠? 의무자가. 그러면 얘네들 한번 잠깐 보면 얘네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인감을 첨부하지 않지만 뭐는 제출해야 돼요? 필증은 제출해야죠.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들이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기 필증을 무엇을 했다?
멸시를 했어요. 잃어버렸다 이거지.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어.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깊이 넣어놓다 보니까 파리채로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은 등기필 책이 없어요. 이 부분은.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을 때 뭐는 해주지 않는다? 재교부는 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직접 등기소에 가라 이거야. 직접 등기소에 무엇해서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의무자다라고 알려만 주면, 내가 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돼. 그럼 확인조서 작성해야 되겠죠. 확인조서 작성하고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얼굴 대조해가지고 의무자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면 인감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귀찮죠? 그것도. 그럴 때는 대리인 시키면 돼. 어?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에 무엇을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 법무사에 확인서면을 제출한다라든지 공증서면, 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때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감을.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해하시면 등기필증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원래 인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필증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 걔를 정리하다 보면 등기필증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내용이 나와. 그러면 인감을 첨부해야 될 것이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인감을 정리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 직권등기만 했죠. 그죠? 참고적으로 얘 앞으로 B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필증을 줘요. 그걸 가등기 필증이라 그래. 에?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현재 지금 그림상에서 가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A 명의로 가등기 되어 있죠. 이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냐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 내가 본등기 하기 싫으면 혼자 가서 그냥 말소하면 돼. 그때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면 소유권이면 가등기 당시에 받은 뭐를 첨부해라?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유권이면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무엇이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면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B 명의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 C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때 B도 C도 혼자 가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그냥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하고 이때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뭐를 첨부하고 인감을 첨부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필증에서 공부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디서 공부가 될까요? 가등기 할 때 한번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알면 넣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설명했을 때 권리의 변경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그럴 때 제3자의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등기를 할 때 제3자의 동의라든지 무엇을 요할 때, 승낙을 요할 때는 그들의 이제 동의서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승낙서가 들어오죠. 그때 제3자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감을.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이제 뒷부분 나가질 않았는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무엇을 제출을 해야 되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때는 무엇을 제출하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고 전원에 뭐가 들어야 된다?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승낙서라든지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기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역시 이 부분도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오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가등기 때 나오고, 이것은 등기 권리증에서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인감에서는 단순히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일 때는 인감을 첨부하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구나.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 그러니까 항상 거민도 그렇고 인감도 그렇고 제출하느냐 마느냐. 상대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요. 모든 게. 주등기, 부기등기도 비교하면서 정리하듯이 등기법은 대부분 비교 대상이 있단 말이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고,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냐면 3월이에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다 이겁니다. 3월이 지난 것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효기간 및 용도에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3월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감의 이제 참고죠. 인감의 용도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인 경우에. 인감은 매매의 경우에만 반드시 뭐를 첨부해야 된다? 매매의 경우에만 반드시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매매의 경우에만 뭐를 첨부해라? 매매의 경우에는 뭐를 첨부해라? 매도용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뭐를 기록하지 않아요? 용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매매의 경우에만 뭐만?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돼. 그 매매 이외의 경우에 용도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 제출하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이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요? 의무자니까 설정자가 의무자면 인감 들어가야 되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인감에 가등기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이때 제출해도 될까 안 될까요? 상관없지. 왜?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기간만 경과되지 않은 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용도는 어떤 경우에만?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해 가시겠죠? 다른 등기할 때는 뭐만 인감은 첨부하되 굳이 그게 뭐가 매도용 인감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인감의 무엇하고 용도와 등기의 목적이 서로 무엇하더라도 다르더라도 그 인감을 무엇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인감에서는 대부분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그 2번에 뭐가 써 있냐면 제출하여야 할 인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출해야 될 인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감에서는 요 정도만. 오늘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그 나머지 얘네들은 이쪽 밑에 부분들은 추후에 뭐 1, 2월 달에 우리가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쭉 나옵니다. 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 5절 정리합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